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문자 상담은 샵 3989번 유료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양재용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양재용 이사입니다. 예, 사실 넘쳐나는 뉴스들이 온갖 주변에서 많이 쏟아져 나오죠. 그런데 그 뉴스 속에 정보가 있고 그 정보가 곧 돈이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될 점은 그 정보가 사실인가, 또 그 정보가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그게 해결이 되는가 혹은 적용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따셔야 됩니다. 최근 부동산 뉴스 중에 드디어 이제 서울시장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가 한 인터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분이 얘기하기를 과거에는 굉장히 본인이 많은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드디어 자기가 하고자 했던 서울시의 정책을 제대로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을 응원하는 지지 그 좌석을 70% 이상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뭡니까? 바로 어제 그제 뉴스에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에서 서울시의 부동산을 공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중에 재건축은 정부와 국토부와 상의를 해야 되지만 재개발 쪽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성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모아타운 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종상향해주고 층수를 완화해주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포인트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격적인 고민 상담에 앞서서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여당이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잠깐 설명해 주셨던 대로 우리가 좀 눈여겨 살펴보아야 할 정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자, 서울시는 오세훈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인 모아주택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아나운서분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부동산 이슈 중에 중요한 투자 포인트와 관련된 것들은 놓치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죠. 주춤하던 서울시 드디어 사실 신속통합도 얘기 많이 나왔고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좀 주목할 것들은 아파트 가격이 고점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들 때문에 현재 아파트 거래량은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려 최근에 거래량을 살펴보니 한국부동산원에서 그 통계를 살펴보니 10채 중에 거래가 되면 그중에 6채는 빌라더라.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의 대체제로 이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제 대체제로 됐다는 게 그 중에서도 어디입니까?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강북구 83%, 그다음에 강서구, 그다음에 은평구, 양천구, 도봉구. 강북구에 이렇게 많다는 얘기 뭐죠? 강북구, 강서구, 은평 모두 다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곳들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빌라 쪽에다가 투자를 함으로써 지금 아파트 투자는 어차피 지금 대체제로서 너무나 힘들고 대출도 힘들고 금리는 올라가죠. 그러니 약간의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곳,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몰린다는 이런 통계 자료가 나와서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다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이제 과거와는 틀리 1년 동안 오 시장이 했던 행보와는 틀리 더 빠르게, 더 신속하게, 그리고 시장의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뉴스 인터뷰에도 인터뷰 속에서도 신속 통합 쾌속 추진하겠다. 신속 통합
이 개발 자체가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습니다. 자, 재개발 쪽은 서울시가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거죠.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한 거고요. 안전 정밀 진단 검사를 좀 더 완화해 준다든가, 예, 그다음에 아파트의 연한을 뭐 40년 이상, 30년 이상 이런 기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재건축 완화의 그 심사 기준들, 예, 환경 평가라든가 이런 평가 기준을 좀 바꾸자. 이런 것들을 국토부와 협의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에 반해서 재개발은 바로 갈 수 있다. 서울시가 어떻게든지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도 고급화시켰다. 청년주택이라든가 또 특히나 뭐 효도주택에서 예, 뭐 3대가 같이 살면은 또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아이디어 상품으로 좀 만들어서 공급을 하겠다. 뭐든지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이 아파트 공급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여당 야당 후보 그 누구도 관계없이, 예, 뭐 여당 야당 대통령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방점을 찍은 게 어디다? 바로 모아주택 모아타운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더 늦기 전에 이 부분은 여러분 공부하시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도대체 왜 모아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가? 여기에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4년 동안 어떻게 보면 여기에 모든 걸 걸었다 보시면 돼요. 왜요? 신속통합은 재개발이 돼도 재건축이 돼도 한 8년 정도에서, 예, 10년 이상을 생각해야 돼요. 재건축이 아파트가 시작한다고 해서 재건축한다고 바로 재건축이 완성됩니까?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재개발지도 아무리 빨리 가고 신속통합을 해서 빨리 당겨준다 하더라도, 예, 멸실하고 짓고 다시 착공하고 입주까지 8년 정도 시간 걸립니다. 7, 8년 시간 금방 갑니다. 그러나 모아주택 모아타운은 시간도 4년이고 4년 내 5년 내 다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고 입주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혜택을 어제 그제 뉴스에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층수를, 예, 원래 1종은 얼마? 4층, 2종은 7층 밖에 못 져요. 근데 이거를 15층까지 올려주고 2종이 만약에 3종 되면 어떻게 합니까? 종 상향시켜주니까 충분히 30층까지 짓는 거죠. 25층, 30층 아파트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아주택, 모아타운의 한계성 또 계속 완화해주고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포인트고 정보가 되고 여러분한테 돈이 되는 귀한 정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포인트, 투자 포인트 잊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속속들이 나오는 부동산 정책들 좀 눈여겨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멈춰있는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정책들 무엇들인지, 그리고 시장의 활성화와 또 안정화를 이끌 수 있는 정책들 어떤 것들인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도움의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사실 제가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작년 그 빈자리 잠깐 튀었을 때 그 모아타운 모아주택 얘기가 나온 게 그 1월 달부터 이제 공지가 된 겁니다. 1월 15일 날, 14일 날부터 공지가 되면서 모아타운을 신속하게 하겠다. 처음에 신속통합이었고요. 그다음에 모아타운이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눈여겨봤습니다. 아, 여기에 포인트를 주겠다. 왜? 시장 임기 4년입니다. 4년 동안 뭔가 성과가 나오려면 8년, 10년짜리 하면 당연히 해야죠. 미래를 위해서, 중장기를 위해서. 그러나 단기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서울시의 정책은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곳에 투자를 하라고 제가 강력히 권해드렸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지금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이제 시작했고요. 이번 1차 결과 발표가 6월 달 내에 발표됩니다. 그럼 내후년 계속 4년, 5년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내가 소액 투자로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소액 투자로 서울 도심에 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 있으며, 과거에 지금 선정되겠다는 후보지들은 어디며, 향후에 선정될 곳은 어딘가, 그리고 가장 빨리 갈 곳은 어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1대1로 신청하시면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 상세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1대1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액 투자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은 1대1 대면 상담 신청하셔서 많은 정보들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일정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로 신청해 주시고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부동산 고민 본격적으로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셨는데 네네. 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제가 녹본동에 단독 다가구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19년도 말에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 한 2년 조금 넘었는데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네. 매도 시점도 좀 알아보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응암 3동에 그 빌라 쬐끄만 걸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22년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작으니까 그래서 저기 막 어떤 거를 빨리 더 매매를 해야 될지 향후 또 미래도 좀 알고 싶어서.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네. 잠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녹번동의 다가구 주택은 19년도부터 보유를 하고 계셨다고 네네. 하셨죠. 그리고 19년도 말이요. 네, 응암동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적으로 22년. 네, 22년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예. 여기 지금 혹시 두 군데 중에 거주하고 계신 곳이 있으신가요? 응암 3동 754-5번지요. 응암 3동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네네. 네, 지금 둘 중에 뭐 매도를 해야 된다면 어떤 것들 매도하는 게 좋은지 앞으로 전망 어떤지 두 지역 궁금하신 네네.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부분들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아유, 예. 고민이 돼갖고 전화드려봤는데 저는 사실은 그 응암 3동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아들한테 그냥 증여를 하고 싶거든요. 아, 근데 네. 별로 이제 희망이 안 보여서 아들이 받기를 안 하더라고요. 요새 MZ 세대들은 대단히 똑똑하고 스마트합니다. 맞아요. 예, 이 밀레니엄 세대와 G 제너레이션. 그래서 이제 그 요새 MZ 세대들이 인기인데 예전 같지 않아요. 저 같았으면 제 아버님이 아파트 준다, 빌라 준다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새 애들은 안 그렇습니다. 왜 내 명의를 거기다 써? 뭐 이런 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 나는 이왕 괜찮은 아파트 살 거야. 나 뭐 한강변 뭐 할 건데 아니 빌라를 사주려면 용산에 빌라 사줘야지 이런 데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생애 첫 그 주택 대출인가 맞습니다. 그런 게 있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예. 자기는 그 혜택이 더 좋다고. 아들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28이요. 목소리는 그렇지 않으신데 아들 나이가 좀 있네요. 그러니 더더욱 공부를 많이 했겠죠.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아드님 말이 맞아요. 자, 지금 중요한 포인트 우리 시청자분도 다 아셔야 되는 게 자, 증여라는 건요. 정말 돈이 되는 거, 아까운 거, 내 보석 같은 거, 보물 같은 걸 주는 겁니다. 예, 가끔 부모님들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어디 그 시골의 땅, 그 증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땅은 팔리지도 않고 그게 뭐 선산이면 괜찮지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증여를 받아서 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자식들이 기뻐할 텐데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럴 경우는 증여하시지 않는 겁니다. 증여라는 것은 자산이 향후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크고 예, 그리고 가치가 클 때 하는 겁니다. 증여세. 왜냐하면 그게 가치가 커져서 증여를 빨리 해줘야 되는 거예요. 증여를 늦게 해줄수록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될 수 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나중에 자녀분이 상속 포기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여를 빨리 해줘야지만 사실은 이게 세태급입니다. 예, 세금에 대해서 하려면 정말 좋은 것들 뭐 예를 들면 좋은 아파트가 있거나 좋은 상가라든가 빌딩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빨리 정리해 주시는데 너무 빨리 주면 또 가진 게 하나도 없으면 가끔 무시당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배안해서 해주는데 일단 증여 이 부분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응암 3동은 여기 부분이 지금 별로 제가 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아니 나쁘다는 건 아닌데 예, 네. 재개발의 이슈가 좀 강력하게 요새 막 재개발이 아까 뉴스 말씀드린 대로 곳곳에서 여기는 난리예요. 시장하고 바로 붙어 있어서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좋은 얘기 하셨네. 재개발 얘기할 때 가장 좀 뒷다리를 많이 잡는 게 대형 시장, 그다음에 대형 상가, 그다음에 대형 종교단체. 이런 종교단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그 안에 붙어 있으면 되게 더디게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맞아요. 예, 그래 맞습니다. 큰 한숨을. 그래서 이게 더디게 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파악했을 때 내가 좀 현명하게 이 분위기 자체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런 것은 기회 비용, 시간 비용의 낭비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저는 응암동 같은 경우는 좀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대체 빌라라든가 대체 투자처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자 19년도에 잘 매입하셨어요. 이 19년도에 아까 보니까 녹번동 쪽에 여기서도 가깝고 지금 이 일대가 지금 또 여기는 뭐였습니까? 여기는 응암동하고 틀리죠. 여기는 지금 아마 아주 이슈가 좀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쪽에. 맞아요. 여기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데는 어떻게 된다? 아까 매도 얘기하셨는데 이 매도 아무 때나 하면은 더 큰 한숨과 긴 탄식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대부분 똑같은 게 단계별로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자, 이런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재개발 재건축 똑같아요. 재개발 얘기가 처음에 나와서 여기에 뭐 준비위원회 혹은 추진위원회 이게 생겼다. 이게 하나 갑자기 툭 하고 나왔다. 그러면 이때부터 들썩이는 거예요. 이런 때 들어가야 돼. 이런 때. 이런 때가 타이밍이다. 이런 때가 들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두 번째,
이들이 만든 다음에 뭘 하죠? 동의서를 진고하죠. 동의서를 걷기 시작해요. 동의서를 걷으면 이때도 늦지 않았다. 빨리 들어가야 된다. 왜? 이때부터 가격이 이제 동의서를 걷는데 이게 몇 프로 걷었다, 뭐 30% 걷었다, 50% 이상 됐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기름이 부어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물론 종이사하기 전에 이제 뭐 주민 사업 설명회도 하고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2번까지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이 여기서 지금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갑자기 홀라당 팔았다. 두고두고 가슴에 큰 긴 한숨이 생기는 거예요. 전화 잘하신 거예요. 지금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부터 올라갑니다, 이제. 그래서 자, 연말까지 뭐 동의서를 개최해서 우리가 신속통합이다, 아니면 모아타운이다, 뭐 어디 그 아까 보니까 역세권 시프트도 가능할 수 있고. 자, 위치가 좋으니까 역세권 시프트냐, 모아타운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까 신속통합이냐, 뭔들 집어 넣잖아요. 그러면은 동의서를 갖다가 50% 70% 맞춰서 넣었다라고 하면은 이때부터 가격이 갑자기 거의 뭐 평균 1억에서 2억 정도 뜁니다. 도심 지금 내는. 구청에 제출이 됐고요. 그렇죠. 그것까지 제가 확인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올 연말에 결과가 발표. 나온다고는 했는데, 그렇죠. 그 결과가 설사 떨어지더라도 가격 안 떨어집니다. 그거 신기하죠. 아, 지금 그래요. 예. 다른 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용산뿐만 아니라 뭐 신속통합 넣었다 떨어졌다. 뭐 이래도 가격 안 떨어집니다. 자양사동 보세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없이 자 떨어지면 팔아야 될까? 아니죠.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왜? 떨어지면 또 재수삼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붙었다. 여기에 우리가 합격했다, 통과했다. 그러면 또 올라가요.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여기가 구역이 지정됐다. 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단계 가서 구역이 지정되고 사업 계획이 승인됐다. 여기 몇 층 짓는 데더라. 그래서 나중에 아파트 어느 정도로 뭐 얼마 나올 것이다. 이게 나오면 또 올라가고 마지막에 뭐죠? 관리처분 계획인가 받아가지고 마지막 되면 마지막 단계까지 옵니다. 이때도 올라가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착공이 돼도 조금 올라가고 준공이 되는 순간 입주하는 시기에 또 올라갑니다. 자, 단계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직도 가격은 많이 올라간다. 따라서 너무나 이른 시기에 팔게 되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굉장히 좋은 물건 잘 잡으셨고요. 2019년도에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그 네네. 추진위원회를 갔는데 네네.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대지가 30평인데, 네네. 제가 만약에 30평을 원할 경우에는 추가 부담금이 네.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지 30평을 내놓는데도. 네. 그래서 그 추가 부담금을 음. 지금은 뭐라고 얼마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럼 네네. 내가 낮은 평수로 25평을 해도 되느냐? 네네. 그럼 추가 부담금이 없을 수 있지 않냐? 네네. 그것도 모르는 일이래요. 그렇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땅을 주는데 네네. 자, 대지 그러니까 30. 이거를 제가 네. 추가 부담금을 낼 형편이 안 돼서 네네. 그런 게 좀 걱정돼서, 그리고 인지 1가구 2주택이다 보니까 이제 뭐 판다고 해도 네네. 그것도 그 세금이 붙잖아요. 38%? 네네. 양도세? 네네네. 예. 그래서 그것도 좀 그러고, 그럴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대림 씨 함께 3억이 안 가니까 네네. 그걸 파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네네. 예, 그럴 바에 그냥 그거를 아들한테 증여를 해줄까 그랬는데 이놈이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아까 추진위원회 그분이 얘기한 게 네. 정답입니다. 일단 그분이 한 가지 조금 미스테리한 거는, 약간 모호한 것은 대지 집은 30평이나 냈는데 30평 아파트를 봤는데 근데 추가 분담금을 더 많이 네. 내야 된다. 그거는요, 뭘로 갈지가 확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아타운을 갈지, 역세권 시프트로 갈지, 신속통합을 갈지 사업성에 따라 다 다릅니다. 아까 그분 그 뒷부분은 정답이야. 왜 뒷부분이 정답이냐면 이게 뭘로 갈지가 결정돼야지만 몇 층이 될 건지 이게 대략적으로 보여야지만 몇 세대 정도가 나오고 민간 아니, 그건 분양.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돌려서 2,700가구. 그래서 그걸 근데 갖고 소유주는 1,290명이에요. 그렇죠. 토지 1200 소유주가. 네. 1290명의 몇 세대가 네. 분양된대요? 2,700가구. 2,700가구. 네. 그 사업성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대지 지분이 30평이나 있는데 30평 아파트 분양하는데 추가 분담금을 내라. 굉장히 사업성이 좋지 않은 사업인 거예요. 그거는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조합원들이, 선생님과 똑같은 분들이, 시청자님 같은 분들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야, 우리가 그럼 이 사업성이 좋은 걸로 갈아타자. 뭐 예를 들자면, 야, 우리 이거 신속통화 하지 말고 모아타운 가자. 아니면 이거 차라리 역세권 시프트를 한다. 아니면 도심 복합 개발로 갈 수 있겠다. 여러 가지 그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한테 가장 유리하게 조합원 추가 분담금을 적게 내면서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또 모색하게 됩니다. 그게 조합원에서 좋게 얘기하면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서로 의논하고 논의해서 좋은 최고의 방향을 찾아가는 거고, 그냥 일단 하나로 갔으니까 지금 12월까지 기다리는 건데 그런 게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에
갑자기 훅 판다? 아, 그건 아닙니다. 1가구 2주택 가구수 많은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아까 세금 아니요. 이거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닦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장을 안 드실 거예요? 그건 아니죠. 본인 앞에 있는 지금 복이라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건 큰 복이고 이건 지켜야 될 자산입니다. 그래서 지킬수록 가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된다? 단계별로 올라가고 이 단계에서 본인이 마지못해 팔 수 있는 어떤 네. 여력이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기면 매도를 하더라도 지금은 보유하고 지키셔라.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응암동 거를 매도하시고 이건 갖고 와야 되니까 그걸 매도하시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만약에 생각됩니다. 제가 꼭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네네. 언제 시기가 제일 좋을까요? 아, 그 언제라는 것은 개인 상황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추진하는 녹번동 거. 녹번동 거 추진하는 그 동네 그 조합원들 분위기 이런 것들이죠. 뭐 갑자기 뭐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도 그 조합장이 3번이나 구속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구속당하기 시작하면 그 또 2, 3년은 잃어버린 시간이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경우. 이번에 둔천주공단지처럼 갑자기 저렇게 지금 시공사와 지금 조합원 간에 분쟁이 붙었잖아요. 저거 쉽게 안 끝납니다. 그러면 저기는 또 잃어버린 몇 년이 또 가는 거예요. 1년 만에 저 못합니다. 예, 법정 싸움까지 간다? 그러면 기회비용 엄청나게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빨리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그러니까 뭔가 그 상황에 따라 다른데 지금은 일단은 보유하고 계시고 매도는 아까 말한 대로 12월 달에 좀 보시고 내년 정도에 가서 판단하셔도 절대 늦지 않다. 올해는 성급하다라고 저는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내년까지 알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 응암동 답변드리겠습니다. 거 매도하는 게 낫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응암동은 매도, 녹번동은 보유 쪽으로 방향을 잡아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궁금한 점이 참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대면 상담도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의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부분들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제가 현재 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네, 가락 미룡 아파트를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2017년에 매입을 했어요. 2017년이요. 네. 네, 근데 현재 지금 여기가 재건축 진행 중인데 네, 그 흑석 기구가 많이 지금 개발되고 있어서 흑석동에 있는 한강현대 네. 거기가 좀 강변 쪽이라서 네. 그쪽으로 좀 같은 병수대로 좀 옮겼으면 해서 이게 잘하는 건지 어떤 건지 해서 좀 전문가에게 상담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계속 네.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재개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2017년부터 보유하신 미룡 아파트 여기는 거주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임대를 줬다 거주한 지는 한 3년 조금 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자, 그럼 같은 평형대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흑석동의 한강 현대 아파트. 예. 네, 혹시 이주를 하실 때 투자 자금이라든가 뭐 무리가 되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네, 한 2억 정도 차이 날 것 같은데요. 예, 무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갈아타기 하는 게 전망을 봤을 때 좋은지 어떤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와 네. 함께 자세한 상담들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예, 시청자님 네. 제가 하는 동안 지금 아까 거기가 송파에 있는 아파트도 보고 다 봤는데 네. 제가 보니까 지금 그 송파에 있는 아파트는 사실 쌍용 아파트가 거기가 조금 이제 그러니까 메인이고 지금 네. 미룡 아파트 좋습니다. 미룡 아파트도 재건축 이슈 좋아요. 근데 거기가 지금 단지 수 보니까 세대 수가 한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한 600세대 들어오나요? 그쪽에? 네, 현재는 435세대인데 600세대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그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435세대에서 늘어나는 게 한 600 뭐 10세대 한 600세대 정도 네.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네네. 이제 대규모 단위의 어떤 그런 대형 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네. 송파구라는 어떤 그런 송파라는 거, 예,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뭐 역도 가깝고 인프라 시설 잘 갖춰 있고 학군도 좋고 다 좋은데 근데 네. 사람들이 요새 여기 보시면 네. 보다가 여기 말았습니다만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아까 흑석 2지구고 사실은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네. 자 아크로 리버파크가 바로 여기잖아요, 그죠? 네. 자 네. 요새 왜 아리팍해서 아크로 리버파크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자 반포에서 지금 여기 오는데 여기 지금 오는데 3분도 안 걸려요, 그죠? 네. 예, 이 얘기는 이렇게 뭔가 이 대장주 아파트가 여기서 지금 아파트를 끌고 가고 있어요. 무려 46억. 최근에 46억.
예, 40억이 넘어서 한강변이 보인다는 어떤 들어가고 싶은 아파트. 자, 여기 3분도 안 걸린 곳에 지금 아까 현대 아파트 여기 있고 또 옆에도 또 명수대 현대 아파트도 있습니다. 자, 흑성역 여기 있고. 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여기가 노른자고 여기가 굉장히 풍수 지리설상 굉장히 좋은 곳인가 봐요. 여기에 또 그 종교단체 중에 뭐가 있죠? 그 옆에 네. 원불교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부 새로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자리에 한강이 내려다보는 곳에 예전 같으면 이제 참선하고 이렇게 뭔가 이제 그 종교인들이 그쪽에 있는 곳이잖아요. 네. 여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근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답은 하나입니다. 왜? 둘 다 너무나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 하나는 송파고 하나는 한강변이고. 저라면 저는 한강변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강변은 사실 도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동부이천동, 반포 이쪽, 그다음에 이 바로 맞은편이 동부이천동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다음에 이쪽이 여의도고요. 정말 예. 입지상 너무 좋은 곳이고, 자, 여의도와 반포와 앞에 용산과 다 가까이 있는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모든 인프라 시설을 한꺼번에 같이 이용할 수 있고 덩달아 같이 뛸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흑석동 뒤쪽에 이 많은 곳은 또 뭐가 됩니까? 전부 다 재개발이 되잖아요. 네네. 지금의 빌라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또 완전히 탈바꿈 되는 겁니다. 마치 네. 왕십리나 청량리처럼 과거에 빌라 밀집됐던 곳들이 뭐 센트라스로, 그죠? 뭐 텐지힐로 갑자기 바뀌는 순간 청계천 옆에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계속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왜 한강변을 강조하느냐? 한강변 프리미엄이 대충 시청자님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 도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쪽에 뭐그 위쪽에 무슨 그러니까 강북 저 위쪽이 아니라 한강변도 워커힐 그 위쪽은 사실 한강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는 프리미엄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한강변의 프리미엄 가치를 대략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시청자님. 같은 다른 가격에서. 아파트에 비해서 네. 일반적인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이 한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뭐 4, 5억도 비싸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사실 4억, 5억도 프리미엄 가치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 얘기하신 자 아리팍이라든가 동부이천동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요즘 사이에 있는 거예요. 네. 자 아리팍이나 동부천동 이런 데는 더 많이 있겠지만 평균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한강변의 프리미엄 가치는 10억이라고 얘기합니다. 10억. 예. 그러니까 일단 10억을 제외하고 아파트 값을 따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네. 저기 덕소라든가 제가 아까 워커힐 위쪽에 저쪽으로 갈수록 거기는 10억을 빼고 시작하면 아파트 값이 이제 굉장히 작게 느껴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떤 한 지역을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일단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선진국에 갔었을 때 뭐 예를 들면 시드니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 그 정말 파리라든가 뭐 어디 홍콩이라든가 강가에 있는 어디죠? 높은 곳이에요. 그죠? 예, 저층보다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뷰가 좋은 곳. 어떤 강뷰 혹은 바다뷰 뭐 이런 데들은 아까 프리미엄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간다는 거죠. 물론 송파 좋은지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아까 왠지 단지 수도 지금 여러 가지 뭐 재건축에 관련된 것들은 비슷합니다. 미릉도 지금 조합 설립하고 잘 가고 있는 곳인데 저는 향후의 미래 가치를 따진다 한다면 만약에 저라면 저는 한강변 프리미엄 가치를 가지고 있는 비슷비슷한다면 저는 이쪽으로 더 오겠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민이 되실 텐데 사실은 뭐 여기 학군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뭐 하나 서로 정말 도토리 키재기처럼 비슷합니다. 게다가 강남이니까. 그러나 마지막 하나의 가치 딱 하나입니다.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한강 뷰가 보이느냐. 이 한강 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오려고 하는 겁니다. 막상 거기 살아보시면 그 내려다 보이는 한강뷰에서 여기 아까 이쪽에 뭐죠? 이 반대쪽에 어떤 공원을 본다든가 용산의 모습이라든가 남산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 뷰라는 것은 돈 주고 사기 힘든 거야. 그래서 그 뷰의 가치가 아까처럼 대단히 크다.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학군, 뭐 교통, 인프라, 그다음에 인문환경, 뭐 쇼핑부터 모든 걸 따지고 뭐 교통 호재 다 따지는데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 때는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실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갖고 싶고요. 특히나 여기 딱 찍으신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거기 왜 좀 거기 사는 사람이 누가 또 있는데 누가 문제는 사는데요? 근데 용적률이 좀 높아서 그러는데 그건 괜찮을까요? 그렇죠. 용적률이 높으면 사업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네. 요새는 그 용적률에 대해서 또 이제 건축법 이번에 또 이제 재건축하면서 여러 가지들 지금 많이 조정해 주잖아요. 설사 네네. 재건축이 안 되더라도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네. 여기 말고라도 예를 들어서 자양 3동 같은 네. 경우에 건대 입구에서 뚝섬 그 유원지역 같은 데 보면 거기에 우성 아파트, 현대 아파트 전부 다 리모델링 가고 있습니다. 이 가격 비슷할 거예요. 그 리모델링 그런 데들은 이 가격이 왜 뜨겠냐고요.
한강변이니까 뜨는 거예요. 한강이 보이지도 않는데도 그렇습니다. 예, 바로 걸어서 3분, 5분 내에 가서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고 한강 근처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마포도 마찬가지죠. 예, 그쪽에도 예, 한강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프리미엄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까 여기 지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 같이 이렇게 모여 살면 또 좋습니다. 그럼 또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왕이면 네. 같이 좋은 동네에서 같이 예, 좀 화목하게 사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답변 네, 오늘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네. 수고하세요. 네네. 네. 네, 가락동에서 흑석동으로의 이주에 대해서 고민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한강뷰가 보인다는 장점 때문에라도 이쪽으로 이주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의 전화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들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는 재개발 투자 쪽에 궁금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그 제기동역 1번 출구 방향에 네, 서울중앙교회 인근이나 그 반대편에 있는 제기동역 6번 출구 아래쪽에 그 지역에 빌라 밀집촌이 있는데 네. 예, 그곳에 앞으로 재개발을 이제 기대하고 지금 묻어두려고 하거든요. 네. 그 제기동 인근 그 빌라촌 재개발 투자에 지금 해도 괜찮을지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제기동 빌라 투자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전문가 바로 네.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정말 잘 주셨네요. 오늘은 그 네. 정말 전화 주신 분마다 정말 제때, 그러니까 뭔가 매수하기 전에 이렇게 전화 주셔야 된다니까. 매수해 난 다음에 하면은 저도 갑자기 막막해지는 거죠. 예, 왜? 또 살 때 취득세가 있는데 또 양도세도 내야 되고 심지어는 마이너스 팔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서 오늘은 상담 때 상당히 좀 힘이 납니다. 자, 일단 여기는 둘 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왜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제기동역. 그러니까 이제 이 제기동역 투자도 과거에는 뭐 과거라 해봤자 2, 3년 전에만 하더라도 5천만 원 투자 가능했어요. 예, 전세 끼고 충분히 1억 이하에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1억 이하짜리 투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보시면 자, 재개발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만 노도 요건. 이 노후 요건을 갖췄느냐. 이 노후 요건을 갖췄냐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주민들의 의지. 예. 아까 첫 번째 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네에서 뭔가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거나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으쌰으쌰해서 동의서도 걷잡히게 하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첫 번째는 정말 냉철하고 냉정하게 노후도 요건을 갖췄느냐. 여기에 아까 말한 대로 노후 동수, 노후 연면적, 그다음에 접도율, 그다음에 호수 밀도 예, 이런 것들이 다 과소 필지. 자, 이런 5가지 요인들이 전부 다 기준 점수, 평가 점수 100점 만점이 있어요. 이거는 구에서 여기가 동대문구면 동대문 구청에서 일단 이 100점 만점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되는지를 평가해 보고 그다음에 가점 감점에서 15점 마이너스 15점 플러스를 점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가점 플러스 점수를 받아야 되죠. 근데 마이너스 점수를 받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점수에서 큰 게 뭐냐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형 어떤 그런 시장, 상가, 종교단체가 있어서 반대하거나 행정소송 내거나 그러면 구청에서 서울시에서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는 첫 번째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면 자, 노후 요건 어떤가? 이 지금 제기동역에서 아까 1번, 6번 출구 얘기하셨는데 자, 1번 쪽에 나오면 그 교회라든가 성일중학교, 종합초등학교 얘기하셨는데 이 선농단 역사공원 요 앞에는요. 가보시면 노후도 요건은 세모도 아니고요. 거의 힘들어요. 예. 그러면 이 선농단 뒤에 요쪽에 종합초등학교 요쪽에 여기 에리어는 여기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충분히 여기 개발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얘기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여기하고 여기가 안 되니까 같이 합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같이 합해서 하자. 그 대신 어떻게 됩니까? 여기 사람도 여기 아파트 짓게 되면 추첨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나쁜 딜이 아니었던 거죠. 예, 근데 이게 되려다가 지금 여기 쪽에 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투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은 거고 그 밑에 아까 1번 출구한 반대쪽 여기가 용신동인데 이 용신동 맞습니다. 여기 빌라도 꽤 많고요. 여기는 노후도가 반반이에요. 근데 노후도가 지금 점차 신축들이 좀 들어서면서 노후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신축이 많이 들어선다는 거는 위험한 겁니다. 노후도를 깎아먹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또 동네 주민들의 의지가 별로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참 신기하게 이게 용두역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청량역이 있고 여기 지금 이쪽에 지금 제기동역까지 있는데 여기 이미 그 아파트가 레미안 허브 들어가 있고 이쪽에 아파트가 있어요. 롯데캐슬 피렌체도 있고 이쪽은 돼 있기 때문에 요 아래쪽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는 뭐죠? 예, 여기는 이미 3080 공공 재개발 그거로 지정이 됐는데 동네 주민들이 지금 여기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민간 갈래? 아니야. 우리는 공공 갈래? 서로 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투자하기 전에 좀 짚어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네. 덥석 가서 여기 노후도가 다 됐으니까 가야겠다. 아까 제가 항상 얘기하죠. 노후도 요건을 따지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의 의지 혹은 협업 상황 한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서로 이렇게 분쟁이 생기면 여기 적어도 3년 4년은 법적 분쟁 터지면 3, 4년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피해서 가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량리나 이쪽에 동대문이나 잘 보셨는데 신설동 거의 없고요. 그러면 이 제기동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거에는 좀 제가 추천해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맞지 않아서 여기에 좀 들어가시게 되면 장기적으로 좀 묶일 수 있다. 그래서 좀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데 투자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나 커서 저는 이 위험 부담을 안고 리스크를 떠안고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는 오히려 안전한 곳에 투자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안전한 투자처를 원하신다 한다면 1:1 프리미엄 상담 시청하시고 1:1 상담 시청하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기동 지역에 보고 계신 곳은 투자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드렸고요. 다른 투자처들 또 미래 가치가 높은 곳들 궁금하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대면 상담, 1:1 대면 상담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상담 통하셔서 자세한 정보들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1:1 대면 상담 일정과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강의 진행하신지 궁금할 텐데요. 강의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렵게 힘들게 모은 자산을 어느 곳인가 투자를 했는데 돈이 딱 묶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아픈 걸 떠나서 그건 엄청난 기회비용의 낭비고 시간의 낭비입니다. 내가 그 돈이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2억이든 소중한 자산을 불릴 수 있고 그걸 키울 수 있는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재개발지 많이 투자를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신청하시고요. 어디에다가 얼마의 금액으로 투자를 하고 또 시간이나 기회나 그 비용, 그다음에 최중요한 시간이죠. 빨리 될 수 있는 곳, 또 확실한 곳 이런 데가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한번 이런 그 세미나 혹은 1:1 상담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1 대면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개인이 투자하시고 싶은 곳이라든가 고민이라든가 이런 방향을 원하시는 분들 제가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말 그대로 시장도 바뀌었고 정부가 바뀐 상황에서는 재개발이다. 말 그대로 재개발 전성시대에 내 투자 금액을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을 꼭 갖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 절대 하지 마시고요. 어딘가 안전자산,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게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1:1 상담 상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네, 성공적으로 투자를 이끌 수 있는 방안들 궁금하신 분들은 1:1 대면 상담 꼭 한번 신청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94님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의역 인근과 자양이동 재개발지 투자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구의역과 그리고 자양이동 사실 거리상으로는 크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한강변 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계신 것 같고 재개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두 지역 중에 어떤 곳을 조금 더 눈여겨 살펴보면 좋을까요? 방금 이제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하고 굉장히 좀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사실 구의 쪽의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됐던 곳입니다. 과거로 하면 10년 전을 얘기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쪽에 아무리 이쪽에 지금 뭐죠? 스타필드에서 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종합 쇼핑몰, 복합몰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게 들어온다 해서 주변에 그러면 구의 현대 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 값이 막 치솟았나요? 별로 큰 영향이 없다는 거죠. 스타필드라 하면 가능하다면 하남 스타필드, 그다음에 저쪽에 삼성 이렇게 좀 대규모 단지로 들어오면 집값이 들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존에 있던 것을 허물고 새로운 몰이 들어온다 해서 이쪽에 빌라 투자잖아요. 이것도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 투자인데 아까 말씀하신 구의역 또 여기 구의역은 이쪽에는 또 지주택 조합까지 또 지금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주택을 뺀 나머지 구역들, 초등학교 인근의 이런 데들은
뭐가 되겠어요? 말 그대로 소규모 재건축. 그게 뭐 20가구도 안 들어오는 그런 하나의 열린 맨션 하나 짓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업성이 얼마나 될까요? 강남 같은 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강남 지구가 아닌 그런 곳에서 소규모 연립 하나 짓는 것 갖고는 여러분 그런 곳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것도 역시나 위험 부담이 큰 거죠. 그래서 자양 이동 지금 얘기하셨는데 자양 이동은 여기는 그 노후도 요건 자체가 안 됩니다. 필로티 주차장 많고요. 아까 노후 동수, 노후 연면적, 그다음에 접도율 4m 이내 도로 필로티 그 건물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냥 15년 다 이하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요건 자체가 안 맞춰지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 뭐 아니면 자양 3동에 여기 재건축하고 있는데 이쪽을 갖다 보신다든가. 근데 아까 또 얘기한 구이동에 또 여기 어린이 대공원 쪽 이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노후도는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20년 동안 뭐 30년 동안 될 일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신축들이 지어지잖아요. 그 노후도를 지금 50% 이하로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노후도 요건이라는 것은 모아타운일 경우 현재 전체 구역의 57%거든요. 20년 이상 된 건물들. 근데 30년 된 건물들이 있기보다는 신축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재개발의 가능성이 정말 낮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요건들을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셔라. 그래서 저런 것들이 머릿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시청자분한테 제가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청자분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전화나 문자로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8278번님이 보내주신 문자도 만나볼게요. 역세권 다세대 주택 갭 투자 5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할까요? 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뭐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질문을 주시지 않았고요. 5천만 원 소액 투자로 갭 투자, 특히나 역세권에 대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 가치도 높고 그리고 개발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만한 곳들, 어떤 곳들이 있는지 지역도 궁금하실 것 같고 투자 방향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사님 자세한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세권 투자 많은 분들이 좋아하죠. 사실 역세권에 투자를 하시면 그게 아파트든 빌라든 상가든 웬만하면 가격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역세권에 상가를 할지 빌라를 할지 이 역세권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초역세권. 자, 이런 때 대부분 그 위험에 빠지는 게 뭐죠? 초역세권에서 3분 이내의 거리. 그 역세권이 250m를 말하는 겁니다. 250m 걸으면 이제 3분 이내의 거리잖아요. 그래서 250m가 원래 역세권인데 그게 이제 350, 뭐 500 확장해서 얘기를 하는데 역세권이라면 250m입니다. 자, 250m 이내에 어떤 역세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빌라다 혹은 오피스텔이다, 상가다 이런 걸 살려고 하는데 투자 금액 5천만 원. 자, 여기에 또 함정이 빠지게 되죠. 웬만한 역세권 시프트나 뭐 역세권 도심 복합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모아타운 모아주택 해도 역세권 내에서 5천만 원 투자라는 데는 거의 이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된다. 이게 함정이다. 투자 금액의 함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금액의 함정. 내가 5천까지는 어떻게 모아봤는데 투자를 하는 방법이 없을까? 보니까 결국 약간은 그러니까 정말 A급지, B급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C급지. 그러니까 결국은 A급지에 투자를 해야지 돈이 되는 건데 A급지에 투자를 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B급지나 C급지 이런 곳에 투자를 간다는 거죠. 그러게 되면 아까대로 돈이 묶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자, 역세권 좋지만 정리해드리면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 되는 곳인가? 첫 번째,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 돼서 상가와 빌라들이 모두 다 아파트 주상 복합이라든가 이런 대형 개발이 되는 곳인가? 두 번째, 도심 복합 개발이 되는 것인가? 세 번째, 그것도 아니라면 모아타운으로 가능성이 있는 곳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역세권이라고 해서 오피스텔 투자 이런 것들에 현혹당하지 말라. 오피스텔 투자는요, 쉽지 않습니다. 확률 90%가 저 모두 다 가격이 안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10%에 해당되는 분들은 행복한 거지만 대다수의 투자는 오피스텔 투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 투자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조항에 들어가는지 그것부터 따져보시고 금액에 맞춰서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 대출을 활용한다든가 금융적인 부분에서 좀 더 많이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방법을 찾으신 다음에 투자금을 좀 올리셔서 안전한 B급이 아닌 A급에다 투자를 좀 하자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한 투자, 성공 투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계속해서 빠르게 전화 상담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는데 어떤 부분 예,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예. 제가 그 강동구 아르테운에 네. 사는데 거기가 지금 2년째가 실거주를 다 끝났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더 눌러 살아야 될지 아니면 또다시 이렇게 재건축할 만한 대로 이사를 가야 될지 이건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고덕 아르테온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고 여기를 매도하고 또 다른 재건축을 살펴봐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가치 상승이 여력이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이사님과 한번 상담 나눠보세요. 예,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그러면 지금 고덕 아르테온이었는데 어디 새로 보시는 아파트 어디예요? 특별하게 막 가놓지는 않고요. 네. 그 중에 좀 본 게 네네. 서울대 입구에서 그 상도동 넘어가는 데 보면 현대 아파트라고가 있어요. 네네네네. 예, 그거 좀 한번 봤고요. 네네. 그리고 신대방동에 보면 우성 아파트 1차, 2차가 있는데 여기 예. 예, 거기도 한번 보긴 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를 보셨네, 오셔가지고. 근데 두 군데 다 보니까 상도동 쪽에 있는 현대 아파트, 신대방에 있는 우성 아파트 여기 봤더니 다 재건축 아파트네요. 예, 대상 아파트네. 제가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 투자 잘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근데 누가 보더라도 신대방 우성 아파트를 갈 거냐, 아니면 여기 지금 상도동 쪽에 있는 현대 아파트 이게 지금 그 봉천역 쪽이죠? 이쪽에. 예, 근데 그 두 가지가 약간 역에서 조금 멀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지금 역 얘기했으니까 역세권이냐. 오늘 역세권 얘기 많이 나오네요. 자, 역 좋습니다. 두 번째, 역뿐만 아니라 지금 이 두 군데 다 역에 가까운 건 신대방 우성이 좀 가깝고요. 그리고 자, 역에 가까운데 중요한 것은 자, 이 상도동과 신대방동인데 자, 누가 보더라도 예, 상도동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대방동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나중에 여기에 지금 저게 뚫리잖아요. 이쪽에 신안산선이 뚫리지 않습니까? 이쪽에 신안산선이 뚫리면 여의도도 가깝고 신안산선의 또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예, 신안산선 효과가 크다. 예, 그다음에 신안산선 말고도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용적률의 차이예요. 예, 어떻게 보면 우성 아파트가 이게 지금 현대 아파트 여기는 이거 지금 용적률이 다 둘 다 뭐 대규모 대단지라 볼 수 있는데 용적률이 조금 아슬아슬해요. 예, 이쪽에. 그러나 우성 아파트는 용적률이 어느 정도 예, 안정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업성이 나중에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대지 지분은 서로 좀 틀립니다. 우성 아파트 여러 평수들이 많고 그다음에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긴 한데 대지 지분이 아마 현대가 좀 더 클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우성 아파트 자체가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까지 골고루 있고 뒤로 갈수록 대지 지분이 커요. 그래서 저는 사업성 부분에서도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우성 아파트가 좀 더 유리하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안산선도 있습니다만 여기 2호선이라든가 여기 지금 예, 나머지 그 호선들 그다음에 여의도까지 일단 가깝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 노량진 일대가 같이 그 개발이 되면서 신길동 이쪽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학군부터 시작해서 인프라부터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학교, 공원, 뭐 좀 보라매 공원도 바로 옆에 있고 여러 가지 걸 따져 볼 때는 둘 중에 만약 하나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예, 신대방 우성 아파트다. 예, 그리고 신대방 우성 아파트뿐만 아니라 재건축만 보실 게 아니라 재건축이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푸시를 하고 드라이브를 겁니다만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강변 아파트도 아까처럼 꼭 봐라. 예, 그러니까 한강변 아파트도 찾아보시면서 지금 둘 중에는 신대방 우성 아파트고요. 그다음에 한강변 아파트도 하나 찍어서 한번 갖고 오시면 제가 1대1 상담 한 번 더 무료로 예, 사무실에서 해드릴게요. 오늘 방송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방송에서 다 해드리지 못하는 내용들 1대1 대면 상담 통하시면 또 자세한 정보들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사님 세미나 일정 소개해 주시죠. 네네. 1대1 상담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 투자하실 때 어디에 해야 될지 또 그리고 투자하시려면 지금이 타임이라는 거 인플레이션 시대에 실물 자산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딘가 지금 서울시장도 바뀌었고 정책이 바뀌었을 때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하다가 1억 투자가 2억 3억이 됩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안전한 투자 어디에 해야 되고 방향을 잘 모르겠다. 그리고 도대체 모아타운 모아주택 얘기 많이 나오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럼 공부도 하실 겸 투자의 방향도 잡으실 겸 1대1 상담을 신청하셔서 오셔서 여러분의 안전자산 성공 투자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고요. 지금 신청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1대1 상담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상담 전화와 그리고 문자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